안녕하세요. 국힙 상담소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들이 감흥도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음악은 그런 거를 좀 얘기를 해볼까 해서. 네. 아니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질문거리가 있으면은 질문을 좀 받고, 그래서 미리 예고를 좀 했어요. 이게 좋아하시는 분들이면은 들어와서 얘기를 좀 하고 싶지 않으실까 싶어서 그랬어요. 그래도 반응이 좀 괜찮은 것 같네요. 그 국힙 상담소라고 나와서 이렇게 언급되고 이런 경우들을 제가 그냥 재밌어요 이런 거 봤는데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추천도 해주고 감사하네요. 근데 시간인지 제가 인기가 존나 없어서인지 사람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질문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대답을 좀 해드릴게요. 아파. 아우 무릎 아파. 제가 운동을 하고 왔는데 무릎이 좀 아프네요. 안녕하세요. 일단 첫 번째로 짚고 넘어가자면 머리 감고 나와라 이런 얘기 하는데 제가 머리가 원래 반곱슬이라서 다만 머리 안 감고 집 밖에 안 나가는 사람이군요. 머리 안 감고 면도 안 하고 집 밖에 안 나가요. 죄송합니다. 보시기에 불쾌했다면 진짜 죄송합니다만 저 깨끗합니다. 나름대로 집 청소도 꼭 하고요. 삭발은 이제 안 하려고요. 안 그래도 어제 여자친구가 저 삭발했을 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해서 할 말이 없었는데 저도 삭발을 좋아했는데 그냥 좀 삭발하면 음악 약간 열심히 하는 새끼구나 이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근데 삭발 그냥 이제는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제가 제 마음대로 하고 살고 싶지만 제 여자친구도 있고 여자친구가 싫어하면은 여자친구가 제가 싫어하는 행동하면 저도 싫으니까 그래서 머리카락을 좀 길러봤어요. 근데 아직 완성이 좀 덜 된 것 같은데 제가 하고 싶은 스타일이 있는데 30 되면 삭발해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프리미어리고요. 저 축구는 안 봐요. 제가 스포츠 이런 거에 크게 관심이 없어요. 제가 운동을 하는 건 좋아하는 편인 것 같은데 싫어하는 편은 아닌 것 같은데 항상 운동하려고 하고 오늘도 지금 운동 갔다 왔는데 제가 막 구기 종목 이런 거 보면서 막 되게 좋아하고 이런 거는 잘 못하겠더라고요. 얼마 전에 저희 집에도 리버풀 엄청 골수 팬 친구 있어서 얘기하는데 저는 항상 그걸 잘 이해 안 되더라고요. 왜 저렇게 좋아하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마시면서 하겠습니다. 서른 돼도 남자친구 없으면 삭발할 거라고요? 삭발하고 남자친구가 생길 수도 있죠. 그렇지 않을까요? 잘생겼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근데 그냥 콜라를 제가 그냥이 아니라 제로 콜라가 훨씬 맛있는 것 같은데 이게 훨씬 부담이 좀 덜하지 않아요? 맛이? 입에 남는 맛이 없잖아요. 제로 콜라가 진짜 산뜻해요. 마시고 나면. 헬로. 그래서 국힙 상담소 보시고 나서 이런 생각이 있고 저런 생각이 있고 좀 제가 설명이 안 된 부분이 있다거나 저 보니까 편집이 조금 들어가서 제가 얘기 두섭게 나온 것처럼 좀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물론 제가 좀 짧게 얘기할 수 있었으면은 잘 나왔겠지만 이렇게 크게 큰 덩어리로 봤을 때 그렇게 두섭진 않았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편집되다 보니까 좀 되게 두서없어진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초반부 얘기하는 게. 그래서, 혹시라도 생각나거나 아니면은 제 생각에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얘기할게요. 쓴맛 난다고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다고요? 저는 잘 못 느끼겠어요. 그리고 쓴맛 좀 나면 어때요? 커피도 마시는데. 제로콜라는 기적의 물질이에요. 아스파탐은 기적의 물질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처먹고도 0칼로리. 이렇게 맛있는데. 그러면은 차라리 내가 익숙했던 맛 잠깐 버리고 여기에 익숙해지면 훨씬 이득이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제가 오명을 하나 씻고 싶은 건 저 머리 안 감고 밖에 다니는 사람 아니고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그 무슨 컨텐츠 동영상으로 남는데 제가 머리를 안 감고 갔겠어요. 제로콜라 중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덕화님이 주신 숙제 답은 찾으셨나요? 아, 숙제 주셨지? 저는 그냥 좋은 앨범을 내고 이렇게 하는 게 더 행복할 것 같아요. 네. 뒤에서 얘기를 했었던 것도 그런 거였던 것 같고. 이리 와. 아이고. 기독교세요? 네. 저는 종교가 있다고 얘기하는 걸 좋아하진 않는데, 네. 신앙이 있어요. 종교가 있다고 얘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신앙이 있다고 하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그 사회적인 어떤 종교라는 사회에 속한 사람은 아니에요.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네,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궁금하거나 아니면 제가 설명 덜 된 게 있으면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명쾌하게 설명이 됐나 봐요. 아무도 안 물어보시는 거 보니까. 제가 언니군요. 네. 강아지 졸기네요. 국립상담소에 비와이 있었던 이유가 뭔가요? 그게 비와이가 그날 스케줄이 그 근처에 있었는데 네, 얘기해드릴게요. 비와이가 스케줄이 근처에 있었는데 저랑 같은 회사니까 그 직원 형들이랑 같이 왔어요. 비와이랑 이사 형이랑 또 직원 형 한 분이랑 캔드릭스랑 이렇게 해서 놀러 왔어요. 근처니까. 그랬는데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BY가 옆에서 내다보면서 저를 자꾸 방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시 죄송한데 저 사람 저 방해 좀 못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BY가 안에 들어와 있게 됐고요. 그래서 BY가 거기에 있었던 거는 뭐 다른 이유는 아니고 그냥 밥 같이 먹으려고 끝나고, 그리고 저 이런 거 얘기하고 이런 걸 BY가 되게 듣는 걸 좋아해서 그래서 온 것 같아요. 혹시 언제 보는 건가요? 되게 무슨 뭐 내가 약속을 잡았는데 안 지킨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뭐 보든 안 보든 별 상관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보면 뭐 할 건데요. 오도마 씨. 그렇지 않아요? 네. K-팝이랑 굳이 구분되고 싶어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말씀드릴게요. K-팝이라고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네, K-팝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뭔가요? 아까 전에 그 방송에도 나왔지만 그 영상 컨텐츠에도 나왔지만 아이돌, 그렇잖아요. 칼군무 이런 것들은 K-팝이고, 힙합은 그 팝한 음악이 아닐 때 느껴지는 그 맛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덕화헤어 님도 거기에 동의를 어느 정도 하셨었던 게 K-팝으로 분류됐을 때 약간의 배신감 이런 걸 느꼈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라고 생각해요. 힙합하고 K-팝은 분명코 저는 약간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러면은 여러분 그러잖아요. K-팝이랑 굳이 구분해야 하나요? 이렇게 막 저한테 굳이 구분하려고 하는 게 무슨 뭐 되게 꼰대 같고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모두 음악이라고 하지 왜 장르명을 구분을 하겠어요? 주는 감흥이 다르고 용도가 다르기 때문이잖아요. 그 본질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것도 다르고. 팝은 사람들이 많이 들을 수 있는 게 최고인 거고, 제일 유명하고 제일 돈 많이 버는 게 팝 음악의 제일 중요한 거고, 저는 그게 아니라 힙합은 전 주는 감흥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멋있다고 느껴져야 하고. 근데 이제 K-팝스러운 래퍼들에게 제가 느끼는 감정은 제가 이거 얘기했었는데 편집됐었는데 제가 예시를 들었었던 게, 클래식 음악을 듣잖아요. 우리가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은 그걸 듣고 와 진짜 개 턴업 된다 이렇게 안 듣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를 뭐 비하하자는 게 아니라, 비하한다고 뭐 욕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아예 정확하게 좀 잘못 파악하신 거고, K-팝하고 주는 감흥이 아예 다르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클래식 음악 들으면서 와 진짜 이거 개쩌는데 졸라 스웩 있는데 이렇게 안 듣잖아요. 그렇잖아요. 클래식은 그 거대함과 그 치밀함과 그 계산된 그 박자들과, 그리고 또 거기서 표현된 이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움, 이런 거를 들으면서 릴렉스하게 되게 듣는 음악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힙합은 듣고 나서 멋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 기준에 있어서 힙합은 뭐가 됐던 멋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와 진짜 멋있다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쇼미더머니 나와서 랩하는 래퍼들 중에서 여러 명이 제가 특히나 좀 실망을 많이 했었던 사람들은 특히나 더 아는 사람들이 그거를 되게 약간 어떻게든 귀여워 보이려는 미소 한 번 더 짓고, 멋있고 간지나고 스웩이 느껴지고, 스웩이 뭐예요? 가만히 있는데 느껴지는 그 멋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졸라 귀여워요 이 소리를 듣는 건 힙합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멋있어요 오빠가 될 수는 있어도 진짜 멋있어요가 나와야지 힙합인데, 제가 느끼기에는 힙합에서 주는 감흥은 클래식이 주는 그것처럼 힙합에서 주는 감흥은 멋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전 그래서 그 도끼씨도 진짜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사람 중에 거의 제일 힙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귀여워요 예뻐요 소리 듣는 사람 아니잖아요. 멋있잖아요. 뭘 해도 멋있고 폼나잖아요. 그게 힙합이 주는 감흥인데, 저는 근데 그 아이돌 하시는 분들은 아예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귀엽고 예쁘고 이런 걸로도 어필을 하고, 물론 멋있는 곡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힙합에서 주는 그것과는 감흥이 아예 다르다고 느끼는 거죠, 저는. 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는, 래퍼들이, 저는 그래서 솔직히 제가 예전에 인스타그램에다 글을 남긴 적도 있었는데, 그 비주얼과 오디오 둘 중에 하나만 고를 이유가 없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음악을 한다면 음악이 상품이, 그러니까 비주얼과 합쳐져가지고, 물론 비디오라는 그 뮤직비디오라는 거에 영향력을 마이클 잭슨이 엄청나게 알려주고, 청각으로 듣는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귀에 들리는 게 어찌됐든 무조건 우선이죠.
그리고 제가 뭐 아이돌로 분류되는 사람들의 음악은 거의 대부분 회사에서 제공하는 곡에 저희 같은 사람들이 래퍼나 이런 분들이 아르바이트로 가사를 써요. 그래가지고 그 곡으로 그러니까 창작을 하지 않는 사람하고 창작이 무조건 필수가 돼야 하는 음악하고 어떻게 같은 감흥을 주고 어떻게 같은 음악으로 분류되어야 하냐는 거죠, 저는. 음악 퀄리티로 봤을 때요, 팝 음악이나 이런 그 힙합 음악보다 훨씬 더 공부 많이 해야 가능해요. 가요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가요 SM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미국에서 진짜 제일 잘하는 작가인데, 와, 저는 진짜 그런 좋은 음악을 들어본 게 진짜 오랜만이었어요. 그래서 그 곡의 가이드 버전을 제가 따로 받아서 들을 정도로, 와, 이게 진짜 너무 좋다. 이렇게 들을 정도로 진짜 좋았어요. 그리고 그 킥 스네어도 실제로 만들어져 있는 걸 그냥 갖다 얹어갖고 그냥 샘플 여기서 여기까지 잘라, 드럼 여기 잘라, 그런 다음 반복 돌려, 이렇게 하면 비트예요. 이런 시대가 됐어요.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솔직히 힙합만큼 헛슬 막 이러면서 막 앨범 막
일주일에 한 장씩 막 내고 막 이런 장르 어디 있어요. 그 즉흥성이라는 게 가미된 것도 물론 흑인 음악의 특징일 수도 있는데 그 정도로 쉽게 음악 만들 수 있는 장르가 어디 있냐고요. 네, 근데 이제 뭐 그런 게 뭐 더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고 그러면 더 다양한 음악이 나와서 시류가 생기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가 들은 바보라 그래요. 왜냐면은 도전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돈 제일 많이 버는 힙합 작곡 가사 잘 쓰네요.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음악을 잘하네요는 앨범을 자기가 얼만큼 프로듀싱 할 수 있는가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그 비트 메이킹이 아니라 내가 좋은 앨범을 구성할 수 있는 그 스눕독이나 이런 사람들 랩 못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도 발성 별론 거 아니에요? 스눕독은요, 이 마이크로폰 스킬이 엄청난 사람이라서 그 조곤조곤한 랩을 이렇게 대고 하면 쩌렁쩌렁하게 울려요. 데자부 들어가신 후 달라진 게 있나요? 달라진 거요? 제가 잡다한 일을 안 해도 되죠. 그리고 제 음악에 대해서 저 혼자 고민하는 게 여러 사람이 고민해주고요.
대부분 크레딧 작곡이 비트를 만들어서가 아니라 노래를 불러서 작곡 들어간 거예요. 맞아요. 보통 그 사람이 곡까지 썼으면 편곡에도 들어가죠. 편곡 아이디어를 내서 들어가는 경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편곡을 예를 들면은 이런 샘플 좀 없나 해가지고, 예를 들면 저 우리 같은 경우에, 제 앨범의 우리 같은 경우에 곡을 만들어 놓고 나니까 샘플을 좀 어렵게 찾았어요. 그 샘플을 되게 어렵게 찾아서 넣고 나서 그 샘플이 너무 하이대가 깎여 있어서 연주를 따로 받아서 거기에다가 그 퍼커션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편곡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잖아요. 또는 뭐 위에 지나가는 앰비언스라던가 이런 것들, FX라던가 이런 것들, 그런 편곡 아이디어를 내는 게 편곡인데, 보통 편곡자에도 이름이 올라가 있어야지 곡을 쓰는 사람들이. 저스티스랑 10시간 대화할 때 뭔 얘기 하시냐? 그냥 이런 얘기 했어요. 무슨 뭐 제 앨범에 대해서도 얘기 많이 했고. 내려가 언니, 내려가. 제이지랑 패드립 주고받은 썰. 한 번씩 먹어버리고 앨범. 그러니까요. 이제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이 팝 음악을 한다?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네, 저는 제로콜라를 좋아하고요. 한 모금만 마실게요. 죄송하지만. 하여튼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 음악을 잘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음악을 잘한다고 하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랩 잘하고 노래 좀 후렴에 노래 좀 잘 찌끄린다고 그게 음악을 잘하는 게 아니다. 이게 제 의견이고요. 이거는 거의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거의 대부분 동의를 하는 걸 거예요. 들어가 있어서 몸에 안 좋아요. 설탕 들어간 것보단 낫겠죠. 저는 그리고 술, 담배 안 해서 이 정도는 괜찮아요. 술, 담배도 안 하고 운동도 꾸준히 하고 전 건강한 삶을 삽니다, 나름대로. 그리고 그 아까 위에 좀 질문한 거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요. 쇼미더머니 대중음악, 공연음악에 가깝다. 대학 행사 왔을 때 이름만 들은 래퍼 중에 하나인데 좋아서 팬됨. 아, 감사합니다. 국힙 탑5요? 얘기 안 할게요. 남의 이름 얘기를 하는 건 좀 싫어서. 제일 좋아하는 건 버벌진트, 지금 도끼, 저스티스, CJM. 어렵네요. 그 다음은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벌스들 위주로 좀 할 생각에 미국 투어 때 약간 제가 좋아하는 벌스들 위주로 좀 할 수 있도록 해보려고요. 그냥 제 앨범, 정규 앨범 한번 들어보세요. 정규 앨범 1집 네임즈를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형, 제가 국힙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거 같냐고요? 저는 제가 아직 정규 1집을 낸 지 2년이 안 됐는데. 네. 왜냐면은, 제가 앨범에서 얘기를 하는 것들이나 이런 게 저는 그 일매틱에서 굉장히 좋아했던 요소 중에 하나가 저의 주변의 사회를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 사회상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이후로 여기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나온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저는 더한 거는 제일 내 앨범을 듣고 나면 내가 제일 리얼한 것이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다가 어떤 가사를 써도 내 이후로 어떤 가사를 써도 이 정도로 진솔한
사클의 무료곡들 원래 계획이 어딨어요. 사클의 무료곡은 그냥 랩이 하고 싶었어요. 랩이 했어요. 그냥 뭐 들으라고 올려보자 약간 이런 느낌이죠. 랩 잘하는데 못 드는 건 그냥 올드한 거 아닌가요? 저 일단 그것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한 가지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으로 잡는 거예요. 네. 나 그거 잘 모르겠어. 그래서 안 뜨는데 보통 저를 까고 막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안 뜨는 거는 니 탓. 뭐 있지? 잠시만요. 그 얘기 있었거든요. 잠깐만 볼게요. 이것 좀. 뭐 음악으로 얘기해라. 사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누가. 당연한 거예요. 음악가가 음악으로 얘기하죠. 근데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 제 음악에 관심이 없어요. 나와도 안 보수다라고 말하는데 내가 언제 힙합 보수라고 했어요. 나는 힙합에 있어서는 좀 보수적인 편이죠 라고 얘기를 했었지. 내가 나는 이제부터 힙합 보수다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어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덜 알려진 래퍼들 기회의 창을 만들어달라고 하는 데서 굉장히 좌파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네. 또 무슨 피터지의 굉장한 무대에서 복지를 논한다. 나는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해요. 뭔 말인지 아세요? 신바는 쇼미더머니 존나 까고 약간 막 뭐야 그런 사람일 거야. 존나 문화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저는 쇼미더머니를 볼 수 있잖아요. 왠 줄 알아요? 쇼미더머니는 제 예전부터 얘기를 한 건데 저 같은 별로 유명하지 않은 래퍼들한테는 노가다 같은 거예요. 감정 노가다 하러 가는 곳이에요. 가서 존나 고생 며칠 하고 나서 뭐 노가다 뛰어야 돼?
아니, 내가 랩해서 노가다를 뛸 수 있어서 쇼미더머니를 나가는데 왜 그걸 갖다가 그러는데, 일단 사람들이 나는 쇼미더머니를 깐다라고 정해놓고 가는데 나는 쇼미더머니를 깐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신바자하디 언더그라운드 힙합 같은 단어나 개념에 갇혀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단어는 결과물이지 본질을 쫓아야 한다. 허상을 쫓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힙합 신바자하디 까는 것도 아니고 성장하는 과정이겠지만 아니까 생각이 어려 보이네요. 뭐 이런 얘기 하는 건 나는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본인들은 즐기는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저런 생각 안 해도 그냥 가사 쓰고 랩하면 되지 이러는데 이 생각을 해야지 가사가 나오잖아요. 전 지금 창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창작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창작을 하고 있는데 이 창작의 원천을 얻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저는 이거를 하는 것도 앨범 준비하는 거고, 저 오늘 여기서 이 국힙상담소에서 얘기한 것들 있잖아요. 제 앨범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사람들한테 미리 한번 생각할 화두를 던진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결국 이것도 내 음악에 관한 얘기를 한 것 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저는 음악은 약간 그러면 본인이 K-팝의 계보를 잇는 대표하는 아티스트가 되면 되죠. 이러는데 내가 그러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공부를 하는데요. 이런 학습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잘못된 것 같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약간 다른 학습법도 좀 있을 것 같아서 생각을 해보는데 저는 지금 너무 이런 인강 위주로 돌아가는 이 학습법이 잘못된 것 같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의견을 냈어요. 그러면은 네가 공부를 잘해서 성적을 좋은 걸 내면 되지. 그럼 나중에 꼬우면 네가 나중에 커서 그런 거 하는 저 교육부 장관이 되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맞짱 뜨자는 거잖아요. 그거는 네 말 족가고 어차피 너는 병신이야. 그러니까 꼬우면 네가 하던가 이 말을 펴서 한 거예요. 나는 그래서 내가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상을 안 보고 나서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저보고 무슨 머리랑 옷차림이 팔로 덕화야랑 너무 대비돼서 한국 전통 힙합은 약간 없어 보이고 가난해 보이고 이런 이미지를 더 부각시킨다 이러는데 힙합은 없어요. 무슨 한국의 전통이 아닌데 어떻게 한국 전통 힙합 이 전통 힙합이라는 말에서 이미 이 사람이 되게 잘 모른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아니 근데 검정 점퍼에 청 힙합 기본 아이템인데 잘 모르겠어요. 한국 전통 힙합 저는 한국 전통 힙합을 할 생각은 없고요. 그러니까 정통 힙합의 본질은 이거 정통 이런 걸 할 생각이죠. 그냥 랩 잘하고 가사 잘 쓰고 앨범 잘 만들고 정통. 제일 자유로운 음악을 하는 사람이 제일 선과 기준을 정하려고 구분 지으려고 하는 것 같네. 근데 일단 힙합은 자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버벌진트가 옛날에 가사에 쓴 적이 있어요. 아밀리였나? 누가 힙합은 자유 아니야라고 하는데 그 얘기를 누가 입에 올렸는지 몰라도 그 새끼는 힙합 모르는 새끼다 이런 가사가 있어요. 힙합은 자유라는 말이 보통 어디서 나오냐면요. 그거 흑인들이 인종차별에서 자유롭기 위해서 노예 생활에서 자유롭기 위해서 분투하면서 만든 게 힙합 아니야 라는 잘못된 이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통 힙합은 자유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락이 자유죠 여러분. 로큰롤이 자유고 락이 자유인데 네 무슨 힙합은 자유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하신지 모르겠는데 힙합은 존나 멋있는 거죠. 힙합 존나 이런 거죠. 그리고 무슨 얘기 있었지? 아까 위에 좀 재밌는 얘기가 있었는데
덕화연 말이 많아. 언더 오버 힙합 뿌리 이런 걸 얘기해도 음악이 많이 나오고 앨범으로 증명해야 말만 너무 많음. 제 음악을 들어보긴 했을까요, 이 사람은? 제가 앨범을 안 내는 사람이라고 하면 저는 항상 1년에 한 장씩은 앨범 내는 사람이에요. 근데 1년에 한 장씩 앨범 내려면요, 여러분 앨범 최소로 잡아도 1000만원 이상씩 써야 돼요. 근데 그거 앨범 그냥 만드는데 1000만원 띡 있으면 되냐? 이게 아니라 제 생활비도 벌어야 되고 진짜 만드는데 돈 진짜 많이 들어요. 제가 앨범 진짜 부지런하게 만드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음악으로 내라 이러는데 말만 너무 많다 이러는데 저는 음악도 많이 냈어요. 사람들이 안 들었던 것 뿐이지. 왜냐면은 유명해서 유명한 것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좀 그게 있어요. 약간 싫어해서 싫어하는 사람을 좀 정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싫어해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얘는 싫어. 그러니까 싫어해야지. 이런 느낌? 앨범을, 그리고 제가 무슨 안 냈냐라고 하면은 제 커리어가 지금 2015년부터 내년이면 5년 차인데, 2015년부터 앨범을 한 장, 2015년에 한 장, 16년에 한 장, 17년에 한 장, 18년에 한 장, 믹스테이프들 중간에 3, 4장씩 내고, 저 거의 10손가락 4개 안에 들게 앨범을 낸 사람인데, 그냥 사람들이 제가 무슨 언제 작업을 안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사람들이 제가 앨범 낸지도 모르게 만드는 건 제 잘못이죠. 근데 보통 이런 사람들은 그냥 관심 없다가, 아예 없다가 무슨 되게, 그럼 관심이 없으면 끝까지 없어야 되는데, 자기가 되게 관심이 있는데 너는 이게 문제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예를 들면, 돈 알바했냐고요? 아니요, 레슨 했어요. 그래요. 회사가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무슨 얘기를 아까 했었는데, 잠시만요. 여기 댓글 좀 하나 더 볼게요. 되게 좋게 얘기해 주신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되게 참 좋은데, 근데 개소리를 좀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얘기들 좀 재밌으니까 그냥 해볼게요. 제가 여기 속상해서 이 개새끼다 이런 건 아니고, 그리고 아까 그 좌파적인 생각한다고 하는 게 좀 어이가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래퍼들한테는 형들이, 잘 나가는 형들이 못 나가는 래퍼들 실력 보지 말고 그냥 공연 좀 세워주시고요. 그리고 당신들 돈 존나 많이 버니까 1년에 한 3명씩 뽑아가지고 앨범 좀 내주세요. 이게 복지를 원하는 좌파적인 생각이고, 제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뭔가 자꾸만 논란이 생기는 언더그라운드라고 하는 이 개념이 이젠 낡은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이 왜 생긴 거냐, 힙합이라고 하는 걸 하나로 합쳐주는 하나의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언더그라운드. 막 그런단 말이야. 옛날에 2010년 이전의 음악들을 보면 언더그라운드 이러면서 되게 비장한 얘기들 많이 했어요. 네. 비장한 얘기들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비장한 얘기들을 할 때 보통 언더그라운드, 우린 존나 언더그라운드야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이제는 그게 없다는 거죠. 언더그라운드 그런 게 어딨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될지가 오지 않나. 언제까지 일리네어가 언더그라운드고, 언제까지 AOMG가 언더그라운드예요. 그 사람들은 메인스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게, 외국분인 것 같은데 I'm not tired. 그러고 여론몰이에 휩쓸려간 사람들, 저는 그리고 사람들을 미개하다고 여기는 경우, 미개한 건 아니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해요. 그러니까 솔직히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에서 맙딥이 존나 잘하는 래퍼들이고, 핌씨가 존나 잘하는 래퍼고, 아웃캐스트가 진짜 장난 아니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과연 진짜로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걸 왜 좋은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근데 그런 척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누가요? 잠깐만요. 하이라이트 오버라고 생각해? 하니까 완전 오버그라운드라고 생각한다고. 연애 상담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할게요.
맙디베. 조금 있다가 질문 떨어지면 그때 다시 얘기해주세요. 슉원스 노래 좋죠. 슉원스 파트 2인데 슉원스 파트 3도 있고 슉원스 파트 1이 헬로 널스에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게 다음 앨범에 있어요. 힙합은 멋진 거 말고 뭐냐고요? 힙합이 뭐냐라고 하면 사실 그거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문화죠. 그 문화가 뭐냐? 이 힙합이라고 하는 거 내가 직접 가사 써서 멋있는 얘기들 하고 내 주변의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걸 수도 있고 그냥 이 턴업 하는 걸 수도 있고 그냥 이 힙합이라는 문화 자체를 향유하는 게 문화인 거죠. 이 힙합의 요소들을 누구는 춤을 추고 근데 힙합에서 본질적인 가치가 있느냐라고 하면 항상 있었죠. 예를 들면은 self-made 나 혼자서 이거 여기까지 왔어. hustle 나는 무에서 유를 창조했어. 뭐 struggle 나는 이런 인식과 싸워왔어. 이런 중심 가치만 충족되면 어디서든 힙합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총을 쏘는데 너네들은 그게 힙합이냐 이러는데 힙합은 범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술 요소들이지. 영어 발음이 좋다고. 저 영어 발음 별로 좋진 않은데 제가 영문학과라서 진정성.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 real함. 내가 얼마나 나를 real하게 드러내느냐. 이것도 멋있는 거잖아요. 그게 멋있는 거죠. 스웩이 있는 게 왜 그런 줄 알아요? 나 존나 이런 삶 살았어. 근데 나 여기까지 왔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멋있어. 나 존나 이런 삶 살았어. 난 지금도 이런 삶 살아. 근데 뭔지 알아? 나 계속 싸워나갈 거야. 스트러글이죠. 힙합은 기본적으로 리얼해야 돼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옛날에 최근에 무슨 국내 힙합 컨텐츠 중에서 리얼함이라고 하는 거 이제 뭐 별로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 하는 거 있었는데 전 솔직히 그거 보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진정성은 예술성? 그건 좀 다른 건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힙합이라고 하는 게 과연 총 쏘고 마약하고 이런 게 힙합이라고 아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힙합은 내가 얼만큼 쌓아왔는가, 내가 얼만큼 이뤄냈는가, 내가 얼만큼 진정성 있게 지금 내 앞에 있는 것들과 싸워나가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줘왔던 음악인데 그 본질을 못 보고 항상 껍데기에 있는 그 사람들은 마약 얘기를 왜 하는 줄 알아요? 흑인 애들이 그걸로 돈 벌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내가 그래서 다임 하나 가지고 팔아서 나중에는 원 브릭을 팔았어. 1kg짜리 코카인 봉지를 팔았어. 이게 왜 얘기하는 건 줄 알아요? 마약을 팔아야 힙합이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내 삶을 유지해 왔다라는 걸 자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억장이 무너진 건 생각해보자 했을 때 생각할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생각할 시간이 없다고 하면 생각할 생각이 없다고 하면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이러면 제가 그래 이러겠는데 좀 그럴 때가 있어요. 지금 현준이 얘기한 것처럼 어차피 저를 틀렸다고 얘기하고 싶은 사람한테 굳이 저를 별로 설득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그리고 제가 쿠기 씨하고 그거 잘 모르겠는데 이거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 있어요. 이게 래퍼들하고 제가 만나면 꼭 하나씩 물어보는 건데 랩 얼마나 했어요? 이러면 진지하게 한지는 한 얼마나 됐어요? 막 이렇게 한 6개월밖에 안 됐어요. 막 이러는데 그전부터 랩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아요. 막 어려서부터 하고 있었는데 진지하게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냥 다 때려치고 랩 한번 해봐야겠다. 6개월 하고 될 수도 있고 8개월 하고 될 수도 있죠. 근데 랩을 처음 시작해갖고 8개월 만에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건 맞는 건지는 저 잘 모르겠어요. 쿠기씨하고 다음에 만나면 물어볼게요. 만날 일 좀 있을 것 같은데 쿠기씨 만나면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그게 음악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쉽게 그냥 누군가 확 이렇게 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저는 쿠기 씨의 그런 라이밍 실력이 한순간에 된 거라고는 절대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옛날부터 힙합을 즐겨오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게 뭐 거짓말을 했다는 게 아니라 이 전달이 잘못된 건데 사람들한테. 그래요. 그럼 그렇게 치잖아요? 그렇게 치잖아요? 저는 음악을 언제 시작했냐면은 그렇게 치면은 2014년에 시작했어요. 그럼 저는 지금 그래서 제가 래퍼로 사람들한테 불리게 됐을 때까지 1년도 안 걸렸어요. 저도 본격적으로 한 거 8개월? 8개월이라고 본격적으로 한 거 제가 2014년이라고 쳐봐요. 2014년이라고 쳤을 때 제가 이제부터 랩 해봐야겠다라고 마음 먹은 게 2014년 겨울이었으니까 저도 8개월 걸렸어요. 그럼 그렇게 치면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 저도 8개월 걸렸어요. 래퍼로 불리는 데까지 이제부터 다 때려치고 랩해야지 군대 전역하고 8개월 걸렸어요. 그래요. 알겠어요. 그 쿠기님 인터뷰 얘기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그렇게 중요한 얘기 아니잖아요. 그냥 쿠기 씨가 옛날부터 음악을 즐겨왔을 사람이라는 게 알겠는 거고 그 사람이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내고 싶어요. 데자부 이전에 러브콜 받는 회사 2개 있었어요. 근데 그게 성에 안 찼어요. 그냥 뭐 하나는 그냥 좀 약간 사람들 엔터 하던 사람들이 뭐 여러분 아는 래퍼 한두 명 데리고 있는데 거기서 앨범 내주겠다 그래서 가서 미팅을 해봤는데 좀 사기꾼인 것 같아서 안 갔고요. 하나는 계속 끈질기 아니다 세 개구나. 하나는 유통사 하는 데서 연락이 와서 앨범을 뭐 회사를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그게 뭐 되게 유명 해외 래퍼 피처링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약간 조건으로 내걸었어요. 그랬는데 해외 래퍼들 그랬는데 그냥 얘기를 해보다 보니까 그것도 약간 레이블로서의 가치보다는 그냥 약간 매니지먼트 이런 느낌이어서 안 했고요. 그리고 뭐 하나는 그냥 계속 꾸준히 연락 오고 뭐 하고 미팅하자 그랬는데 그냥 제가 피했어요. 그래서 러브콜이 왔냐라고 하면 한 3개 정도. 회사랑 계약할 때 꿀팁 같은 거 없나요? 꿀팁이 어딨어요? 그냥 좋은 사람 만나는 거지. 음악으로 꼭 해보고 싶은데 못 해본 거야 아직까지. 아가리 다 닥치게 만드는 걸 아직 못 해본 것 같은데. 그냥 하는 말입니다.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냥 하는 말이긴 한데 진심이에요. 입을 다 닥쳤으면 좋겠어요. 제발. 이런 오늘 라이브 켠 이 얘기가 국힙상담소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이해를 좀 안 하는 것 같아서. 대중성 개나 저버리고 약 빨고 만든 큰 무한반복 재생 중입니다. 물론 차트에 난 노래들을 즐겨 듣고요. 들었을 때 좋냐 안 좋냐 차이입니다. 리스너의 수는 결국 취향에 맞냐 안 맞냐 해서 테이크원 덧말이 신바다지 존나 잘하는데 대중들한테 알려진 이유는 하고자 하는 좋아하는 음악적 방향의 리스너 수가 적은 것입니다. 이제 비와의 회사 들어갔으니 고민을 좀 줄이고 본인이 하는 이 사람들은 나를 되게 꼰대로 취급하면서 꼰대 같은 소리를 존나 하네. 그래서 이 나쁜 얘기는 아닌데 자기들이 이렇게 남의 인생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게 너는 고민을 줄여야 돼. 이게 꼰대들이 하는 소리잖아요. 근데 그거를 존나 아무렇지 않게 하면서 나한테 꼰대라 그래. 되게 꼰대가 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나이 먹고 나서 너 이렇게 자기한테 뭐라 하는 사람만 꼰대로 보는데 내 인생에다 대고 너는 좀 고민을 줄여야 돼. 마지막에 뭐라 하는데 랩네임 때문에 안 유명해진 것 같기도 하대. 이런 게 꼰대잖아요. 막 그래요. 막 제가 얘기했죠. 우리 아버지 막 아는 막 우리 아버지 좋다고 쫓아다니는 그런 동생분들이 이제 막 연락 와가지고 막 가끔 와가지고 막 집에서 예? 가끔 막 막걸리 마시고 막 그러다가 저한테 막 야 내가 옛날에 너 그 DJ DOC 알지? DJ 덕 알지? DJ 덕이라 그래. 그러면 DJ 덕 알지? 그거 막 김창렬이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막 노래를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하니까 잘 되는 거라고. 너는 고음이 안 된다고. 너는 그 노래가 안 신난다고.
누가 안 신나는 노래를 듣냐고 이래요. 그래서 제가 뭐 저는 그런 거 안 해서 잘 듣겠습니다 막 이러면, 넌 그러니까 안 되는 거라고. 네가 잘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 DJ 덕처럼 해야 돼 막 이래. 뒤에 DOC인데 DJ 덕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싸이처럼 해야 돼. 싸이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브라자를 입고 라이브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공연을 맵고 맛있게 김치처럼 그렇게 만드는 게 그 힙합이라 이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한테. 근데 그게 제가 잘 모르니까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다음부터는 좀 신난 거 좀 만들어 볼게요 이러고 말면 되잖아. 근데 이거를 얘기를 나한테 하면서, 그러니까 아무 이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무 이해가 없는 거고 나한테 와가지고 막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근데 그게 내가 나쁘다는 게 아니야. 어른들은 그래요. 모르니까 생각이 굳어요 어른들은.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지금 되게 좋은 얘기를 해주고 있지만 얘기하는 게 막 이런단 말이야. 막 비와의 회사 들어갔으니까 고민을 좀 줄이고 하고자 하는 음악 꾸준히 하면, 내가 음악을 멈춰있던 사람도 아니고 나는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고민이 나의 원천이라고 난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냥 그러지 말고 음악이나 만들자 이러면 진짜 존나 힘 빠진다니까요. 내가 음악 만들려고 이러는 거라니까 뭔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야 음악이나 만들어 고민하지 말고. 그러면 고민 없이 음악을 만든 걸 누가 들어요? 안 그래요? 그럼 내가 가사로 뭐라고 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가사를 만들지, 너희들은 전부 다 만두집 아저씨처럼 전부 다 문을 잠근 뒤 만두나 처먹어. 뭐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생각 없이 음악 만들면. 신나는 거면 만들어야 되면은. 그러니까 나 고민을 하고 있는 게 내가 무슨 고민 너무 돼서 음악을 못 만들겠어 진짜 미치겠네 이래서 나온 것도 아니고, 제가 제 앨범 이런 거 내용일 거예요. 이런 생각 안 하세요? 물어봤어요. 그렇군요. 댓글 가면은 고민 좀 그만해라 이 개새끼야 음악이나 만들어라 이러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 고민이 저의 음악의 원천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다 시킬게요.